어둠이 깔린 논밭 사이로 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민재는 낡은 목조집 현관에 서서 손에 든 편지를 쥐었다가 놓았다. 이건 잘못된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민재는 전라북도 작은 마을 고창에서 자랐다. 22살. 부드러운 얼굴과 조용한 성격의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늘 착한 아들로 불렸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다. 그는 남자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바로 성준이었다. 성준은 민재와 같은 마을에서 자란 25살의 청년이었다. 건축 일을 하며 단단한 체격을 가진 그는 민재와는 달리 거침없는 성격이었다.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친구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들의 관계는 우정을 넘어섰다. 민재는 성준의 웃음소리, 그의 손이 스칠 때마다 느껴지는 따뜻함에 점점 더 빠져들었다. 하지만 이 사랑은 마을의 보수적인 시선과 민재의 아버지 상훈의 그림자 아래 숨겨져야 했다. 상훈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농부였다. 50살이 넘은 그는 강인한 외모와 고집스러운 성격으로 유명했다. 그는 아들 민재가 자신의 뒤를 이어 농사를 짓고 마을 처녀와 결혼해 가정을 이루기를 바랐다. 하지만 민재의 부드러운 성격과 다른 기질을 눈치채기 시작하면서 그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가워졌다. 넌 남자답게 살아야 해. 상훈은 자주 말했다. 그 말은 민재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처럼 박혔다. 어느 날, 민재는 성준과 마을 뒤편의 작은 숲에서 몰래 만났다. 그곳은 그들의 비밀 장소였다. 성준은 민재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민재야, 우리 서울로 가자. 거기선 우리처럼 살아도 아무도 뭐라 안 해.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가 절대 허락 안 하실 거야.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그날 밤, 상훈은 민재의 방에서 성준이 보낸 편지를 발견했다. 편지에는 두 사람의 사랑과 서울로 떠나자는 계획이 담겨 있었다. 상훈의 손은 분노로 떨렸다. 그는 민재를 거실로 불러 세웠다. 너, 이게 뭐야? 상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폭풍 같았다. 민재는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저는 그냥. 이게 그냥이야. 상훈은 민재의 어깨를 세게 잡았다. 넌 병에 걸린 거야. 내가 고쳐줄게. 민재는 아버지의 눈에서 본 적 없는 광기를 보았다. 상훈은 주머니에서 작은 유리병과 주사기를 꺼냈다. 이건 너를 정상으로 돌려놓을 거야. 민재는 도망치려 했지만 상훈의 강한 손길에 붙잡혔다. 주사기가 그의 팔에 꽂히는 순간 민재는 비명을 질렀다. 차가운 액체가 그의 혈관으로 스며들었다. 아버지. 제발. 하지만 상훈은 멈추지 않았다. 이건 너를 위한 거야. 민재야.
며칠 뒤, 민재의 몸은 변하기 시작했다. 그의 근육은 단단해졌고, 목소리는 낮아졌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더 공허해졌다. 성주는 민재를 찾아왔지만, 민재는 그를 피했다. 너 변했어. 성주는 속삭였다.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민재의 변화를 칭찬했다. 이제야 남자다워졌네. 하지만 민재는 거울 속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아니었다. 성준과의 추억, 그들의 비밀 장소, 그의 부드러운 마음, 모든 것이 희미해졌다. 그러나 성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민재를 다시 찾기 위해 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민재야.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난 널 사랑해. 그의 말은 민재의 가슴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 하지만 상훈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을 짓눌렀다. 민재는 밤마다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성준과 손을 잡고 논밭을 달렸다. 하지만 깨어날 때마다 그의 몸은 무겁고 마음은 더 무거웠다. 내가 정말 고쳐진 걸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성준은 민재를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는 상훈과 맞서기로 했다. 민재는 병이 아니에요. 그를 사랑하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상훈은 성준을 노려보며 말했다. 너 때문에 내 아들이 망가졌어. 두 사람의 갈등은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다. 민재는 그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는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성준을 잃고 싶지 않았다. 그의 몸은 강해졌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약해졌다. 어느 날, 민재는 성준과 함께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하지만 상훈은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민재를 되찾기 위해 그들의 뒤를 쫓았다. 버스가 고창을 떠나자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난 자유로울까? 버스는 고창의 좁은 도로를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었다. 민재는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멀어지는 논밭을 바라보았다. 그의 옆에 앉은 성준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민재야. 우리 이제 새 시작을 할 거야. 성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민재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서울로 가는 길은 멀었다. 민재는 자신이 정말로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상훈의 주사는 그의 몸을 바꿨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 그의 정체성을 흔들었다. 그는 거울 속 자신의 단단한 어깨와 굵어진 팔을 볼 때마다 낯설었다. 이게 정말 나일까? 그는 성준에게 속삭였다. 성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넌 민재야. 어떤 모습이든 난 너를 알아.
그의 말은 민재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지만 상훈의 목소리가 여전히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넌 병이야. 내가 고쳐줄게. 서울에 도착한 두 사람은 작은 원룸을 빌렸다. 성주는 건축 일을 계속하며 민재를 지탱했고 민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애썼다. 하지만 마을에서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민재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상훈이 주사기를 들고 다가오는 꿈. 마을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꿈. 그는 잠에서 깨어나 숨을 헐떡였다. 성주는 민재를 안으며 말했다. 우린 함께야. 너 혼자 싸우는 거 아니야. 민재는 성준의 품에서 잠시 평화를 느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상훈이 그들을 찾을까봐, 그리고 다시 그를 고치려 할까봐 두려웠다. 한편 상훈은 고창에 남아 분노와 슬픔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는 민재가 떠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내 아들이 왜 저를 버린 거지?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민재가 잘못된 길로 갔다며 하소연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걸 문제 삼나? 한 노인이 말했다. 상훈은 그 말에 더 화가 났다. 상훈은 결국 민재를 찾기 위해 서울로 향했다. 그는 민재가 성준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손에는 또 다른 주사기가 들려 있었다. 이번엔 제대로 고쳐야 해. 그는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번쩍였다. 민재와 성준은 서울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다. 그들 중 한 명인 지연은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밝은 성격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민재에게 말했다.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해. 누가 뭐라 하든 너는 너야. 지연의 말은 민재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다. 그는 점점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훈이 서울에 도착하면서 모든 것이 다시 흔들렸다. 그는 민재와 성준이 사는 원룸을 찾아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민재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문 너머로 상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재야. 문 열어. 아버지야. 민재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는 성준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게. 그는 속삭였다. 성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도 너와 함께 싸울게. 상훈은 문을 세게 두드리며 소리쳤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어. 그의 목소리는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상훈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너 아직도 그놈이랑 같이 있나? 민재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버지. 저는 병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저예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상훈은 주사기를 꺼내며 다가왔다. 이번엔 끝낼 거야.
성준이 민재를 보호하며 앞으로 나섰다. 그만하세요. 민재를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마세요. 상우는 성준을 밀치며 민재에게 다가갔다. 그 순간 지영과 다른 친구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상훈을 막으며 말했다. 여기서 나가세요. 민재는 당신 아들이지만 그의 삶은 당신 것이 아니에요. 상훈은 당황하며 물러섰다. 그는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다. 넌 내 아들이야. 그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약해졌다.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하지만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세요. 상우는 그날 밤 원룸을 떠났다. 그의 어깨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민재의 말이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세요. 그 말은 상훈이 평생 믿어온 가치와 충돌했다. 그는 고창으로 돌아가며 혼란 속에 빠졌다. 민재는 상훈이 떠난 후에도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했다. 그는 성준과 함께 지냈지만 아버지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를 따라다녔다. 그는 매일 밤 거울을 보며 자신의 변한 몸을 관찰했다. 근육은 단단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부드러웠다. 그는 그 부드러움이 자신을 정의한다고 믿기 시작했다. 성준은 민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는 민재가 자신을 받아들이도록 돕기 위해 매일 작은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했다. 아침이면 민재가 좋아하는 커피를 타주고 밤이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넌 충분히 강해. 민재야.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난 너를 사랑해. 성준의 말은 민재에게 힘이 되었다. 지영과 다른 친구들은 민재와 성준을 자주 찾아왔다. 그들은 민재에게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모임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민재는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모임에서 그는 자신과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의 이야기는 민재에게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 한편 상우는 고창에서 혼자 고민에 빠졌다. 그는 민재가 보낸 편지를 다시 읽었다. 편지에는 민재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 저는 행복하고 싶어요. 성준과 함께요. 상우는 그 말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이 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사랑이 민재를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상우는 마을의 신부님을 찾아갔다. 그는 신부님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저는 그냥 민재를 정상으로 돌리고 싶었어요. 신부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사랑은 누군가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말은 상훈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는 민재를 고치려 했던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자존심과 두려움은 여전히 그를 붙잡고 있었다. 그는 민재에게 전화하려 했지만 전화기를 들고 망설였다.
서울에서 민재는 점점 자신감을 찾아갔다. 그는 성준과 함께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손님들과의 대화, 동료들과의 웃음은 그의 마음을 채웠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버지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다. 그는 상훈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다. 민재의 편지는 간단했지만 진심이었다. 아버지, 저는 저를 사랑해요. 아버지도 저를 사랑한다면?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세요. 그는 편지를 보내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답장이 올지. 아버지가 자신을 받아들일지 확신할 수 없었다. 며칠 후. 상훈은 편지를 받았다. 그는 편지를 읽으며 다시 눈물을 흘렸다. 그는 민재를 잃고 싶지 않았다. 그는 서울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이번엔 주사기가 아닌? 민재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민재와 성준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다. 상훈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민재는 숨을 멈췄다. 상훈은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재야,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재는 아버지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다. 두 사람은 카페 구석에서 긴 대화를 나눴다. 상훈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나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내가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했어.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저도 사랑해요. 상훈과 민재의 대화는 길고 힘들었다. 상훈은 민재의 삶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낯설고 불편했다. 그는 자신의 보수적인 믿음과 민재의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했다. 하지만 민재의 눈빛, 그의 진심 어린 말은 상훈의 마음을 조금씩 녹였다. 아버지, 저는 행복해요. 성준과 함께 있을 때요. 민재의 말은 단순했지만 강렬했다. 상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았어. 민재야. 내가 노력해볼게. 그 약속은 작았지만 민재에게는 큰 희망이었다. 상훈은 고창으로 돌아갔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민재의 이야기를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내 아들은 자기 길을 가고 있어. 난 그걸 받아들여야 해. 그의 말은 마을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어떤 이들은 비판했지만 다른 이들은 그의 용기를 칭찬했다. 민재와 성준은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꾸려갔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를 얻었고 주말이면 함께 한강을 걷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다. 민재는 점점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였다. 그는 성준과 함께하는 순간이 자신의 진짜 모습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상훈의 변화는 완벽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민재의 삶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가끔 민재에게 전화해 어색한 대화를 나눴다. 건강 잘 챙겨라. 돈은 충분하냐? 그의 말은 투박했지만 민재는 그 안에 담긴 사랑을 느꼈다.
지연은 민재와 성준에게 성소수자 퍼레이드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민재는 처음엔 망설였다.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그는 두려웠다. 하지만 성준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린 숨길 필요 없어. 네가 너 자신인 게 제일 중요해. 퍼레이드 날. 민재는 무지개 깃발을 들고 성준과 함께 거리를 걸었다. 사람들의 환호와 웃음소리가 그를 감쌌다. 그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성준은 그의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봐. 민재야. 우린 혼자가 아니야. 그 순간. 민재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상훈이 이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버지. 저 행복해요. 상훈은 그 문자를 보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들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시간이 지나며 민재는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성준과 함께 미래를 꿈꿨다. 그들은 작은 카페를 열고 싶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자. 성준은 말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만의 세상. 하지만 상훈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가끔 민재에게 전화해 과거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 주사. 미안하다. 민재야. 민재는 그때마다 말했다. 괜찮아요. 아버지. 저는 이제 괜찮아요. 민재의 몸은 여전히 주사의 영향을 받았다. 그의 근육은 단단했고 목소리는 낮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외모가 자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마음, 그의 사랑, 그의 용기가 그를 민재로 만들었다. 민재와 성준은 카페를 열기 위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들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사업 계획을 세웠다. 민재는 카페 이름을 자유라고 짓자고 제안했다. 우리가 찾은 자유를 기념하는 거야. 성준은 웃으며 동의했다. 좋아. 자유. 우리답네. 그들의 꿈은 점점 현실이 되어갔다. 지영과 친구들은 카페 오픈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를 했다. 민재는 친구들의 도움에 감사하며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블로그에 쓰기 시작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건 잘못이 아니다. 그의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다. 상훈은 민재의 블로그를 읽었다. 그는 아들의 글에서 용기와 진심을 보았다. 그는 민재에게 전화해 말했다. 내 글 읽었어. 내가 자랑스럽다. 민재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의 인정은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민재는 여전히 주사의 부작용으로 건강 문제를 겪었다.
그는 가끔 피로를 느끼고 호르몬 불균형으로 감정이 불안정했다. 성주는 민재를 병원에 데려가 검진을 받게 했다. 의사는 주사의 성분이 민재의 몸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민재는 그 소식에 잠시 흔들렸다. 내가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는 성준에게 물었다. 성준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린 함께 이겨낼 거야. 너 혼자 아냐? 민재는 치료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돌보며 점점 건강을 회복했다. 성준은 그의 곁에서 늘 지지해 주었다. 그들은 함께 요가를 시작했고, 민재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기 시작했다. 한편, 상우는 고창에서 변화를 시작했다. 그는 마을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줄이기 위해 작은 모임을 만들었다. 그는 민재의 이야기를 사람들과 나누며 말했다. 내 아들은 나와 다르지만 그건 잘못이 아니야. 그의 노력은 마을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 민재는 아버지의 변화를 듣고 놀랐다. 그는 성준과 함께 고창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들은 상훈을 만나기 위해 마을로 향했다. 민재는 아버지와 다시 만났을 때 가슴이 뛰었다. 상훈은 민재를 보자마자 그를 끌어안았다. 미안해. 민재야. 그리고 고마워. 민재는 아버지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는 성준을 돌아보며 말했다. 이제 정말 괜찮아질 것 같아. 성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함께 마을의 논밭을 걸었다. 민재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떠올랐다. 그는 성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기서 시작했지만 이제 우린 더 큰 세상으로 갈 거야. 민재와 성준은 고창에서 며칠을 보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들의 삶을 공유했다. 민재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반응에 놀랐다. 너희가 행복하다니. 그걸로 됐어. 한 이웃이 말했다. 민재는 그 말에 미소를 지었다. 상우는 민재와 성준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는 어색하지만 진심으로 그들을 환영했다. 식사 중 상우는 말했다. 민재야. 내가 너를 잘못 이해했어. 이제라도 너를 제대로 알고 싶다. 민재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이해하고 싶어요.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알아갔다. 상우는 성준에게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성준이 민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았다. 너희가 서로를 아끼는 걸 보니 마음이 놓인다. 상우는 말했다. 민재와 성준은 서울로 돌아와 카페 오픈 준비를 계속했다. 그들은 작은 공간을 얻었고 인테리어를 시작했다. 민재는 카페 벽에 자신의 이야기를 적은 작은 메모를 붙였다. 여기는 누구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카페 자유는 오픈 첫날부터 사람들로 북적였다. 지영과 친구들,
그리고 새로운 손님들이 찾아왔다. 민재는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리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마침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느꼈다. 상우는 카페 오픈 소식을 듣고 서울로 찾아왔다. 그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며 민재와 성준을 보았다. 여기. 정말 멋지구나. 그는 말했다. 민재는 아버지를 안으며 말했다. 아버지가 와줘서 정말 기뻐요. 카페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민재와 성준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사랑과 꿈을 키워갔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계획하고 미래를 꿈꿨다. 민재는 더 이상 자신의 몸이나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다. 한편 상우는 고창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는 민재의 행복을 보며 자신의 삶도 바꾸기로 했다. 그는 마을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계속 노력했다. 그는 민재의 블로그를 공유하며 사람들에게 말했다. 내 아들은 용기 있는 사람이야. 민재는 가끔 고창으로 돌아가 아버지와 시간을 보냈다. 그는 상훈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희망을 느꼈다. 그는 성준과 함께 마을의 논밭을 걸으며 말했다. 여기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 카페 자유는 서울에서 작은 전설이 되었다. 민재와 성준은 그곳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카페는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환영받는 공간이 되었다. 민재는 손님들의 미소를 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상우는 가끔 카페를 방문했다. 그는 민재와 성준의 삶을 보며 점점 더 그들을 이해했다. 그는 마을로 돌아가며 민재에게 말했다. 너희가 행복한 게 내 행복이야. 민재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아버지와의 화해가 자신의 가장 큰 승리라고 느꼈다. 민재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 상훈과의 갈등, 그리고 성준과의 사랑을 솔직하게 기록했다. 책은 출간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다. 민재는 책 사인회에서 한 독자에게 말했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준은 민재의 책을 보며 자랑스러워했다. 그는 민재에게 말했다. 넌 정말 대단해. 내가 이렇게 강해질 줄 몰랐어. 민재는 웃으며 말했다. 너 때문이야. 성준아. 네가 날 믿어줬으니까.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졌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다니며 세상을 탐험했다. 민재는 성준과 함께한 순간들을 사진으로 남겼다. 그는 그 사진들을 카페 벽에 걸며 말했다. 이게 우리 이야기야. 상우는 민재의 책을 읽고 다시 눈물을 흘렸다. 그는 민재에게 전화해 말했다. 내가 이렇게 용기 있는 아들일 줄 몰랐어. 내가 잘못했어. 민재는 대답했다. 아버지. 우리 다 잘못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민재와 성준은 카페를 확장했다. 그들은 더 큰 공간을 얻어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다. 카페는 단순한 커피숍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잇는 장소가 되었다. 민재는 그곳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민재는 고창으로 돌아가 아버지와 함께 논밭을 걸었다. 그는 상훈에게 말했다. 아버지, 저는 이제 행복해요. 그리고 그걸 아버지와 함께 느낄 수 있어서 더 행복해요. 상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거면 됐다. 민재야. 민재는 성준의 손을 잡으며 논밭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그의 마음은 자유로웠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사랑했고 성준을 사랑했고 삶을 사랑했다.